안녕하세요, 용감한 대디입니다. 오늘은 산타페 하이브리드 1.6 차주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 차량 소개라든지 좀 트림 정도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 차량은 일단 산타페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색상은 오비스 블랙 펄 파킹 어시스트 폴리스 2라는 그 135만원짜리 옵션을 추가한 캘리그라피 차량입니다. 그럼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된 거죠? 차량 금액은 한 4,300,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4,300 그 언저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결제 정도는 어떻게? 결제는 이제 제가 차를 사기 위해서 돈을 좀 모아둔 상태였어서 일단 차량의 전체적인 금액이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카드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12개월 할부로 그 차량 값을 지불하고 지금은 할부 완납한 상태입니다. 그럼 전체 금액을 일단 12개월로 할부를 하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한 달에 얼마 정도? 월 한 350 정도 됐는데 이게 좀 뭐 월급보다 많은 금액이긴 한데 많이 돈을 모아둔 상태였어서 크게 부담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네요. 4,300을 12개월 하면은 그 정도 나오겠네요. 확실히. 차량 이 산타페 전체적으로 다 만족하시고 계실 텐데 특히나 이 외관에서 혹시 마음에 드시는 부분이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처음에 첫 차 받자마자 앞에 그릴 부분을 봤는데 보자마자 생각보다 더 괜찮고 약간 저한테는 그냥 웅장한 느낌이 들어서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 보시면 안 바뀌었다고들 하셔서 아쉽다고 뒷부분이? 하셨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아주 괜찮았어서 계속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뒷부분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전 모델과 함께. 근데 이 뒷모습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뭐 안 이쁘고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도 뭐 크게 단점으로 오진 않아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점이 있고 조금 살짝 아쉬운 점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살짝 아쉬웠던 점은 이제 계약할 때 이제 휠 이런 부분을 봤는데 이거 19인치 딜러분한테 여쭤봤습니다. 이제 휠을 좀 바꿀 수 없는지. 근데 이제 19인치 전용 하이브리드 전용 휠로 나왔다고 해서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고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라기보다는 그냥 전용 휠이라고 하니까 보통은 이제 뭐 기본 휠이 있고 또 업그레이드라든지 따로 추가를 해서 휠을 바꾸다든지 그런 식인 건데 무조건 이 휠밖에 사용을 못한다. 하이브리드 차량 전용 휠이라고 해서 그냥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외부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이제 내용들 또 조금 장점과 아쉬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내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차량 내부로 이렇게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스웨이드가 딱 들어오자마자 이 스웨이드 천장이 굉장히 고급진. 이게 또 가끔씩 이렇게 쓸어줘야 된다고. 맞습니다. 날 잡고 이렇게 쓸어주고 나면은 이게 근데 확실히 스웨이드가 고급져 보이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실내에서도 이게 좀 이 디자인만큼은 진짜 이쁘다 라든지 좀 뭐 아쉬운 부분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휴대폰 무선 충전기가 있는데 여기 처음엔 저 잘 사용했는데 물론 지금도 잘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발열이 심해서 충전하다가도 그냥 휴대폰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렇게 가끔 이렇게 빼놓기 발열 때문에 제 차량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충전되는 속도에 비해서 발열이 너무 심한 것 같아가지고 저도 아예 꺼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할 때 보면은 선글라스를 많이 끼는데 이 공간 글라스 박스가 없어서 이 공간에다 그냥 항상 놓고 있는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 글라스 박스가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떨어지는데 여기 안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는 것 자체가 그 공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또 투톤의 이 대시보드라든지 참 보기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차량들에 봤었을 때 여기가 이제 빛이 반사돼 가지고 운행 중에 이게 무슨 버튼인지가 좀 찾기가 힘들다, 약간 그런 의견도 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많이 익숙해지셨잖아요. 처음에는 저도 버튼이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헷갈렸는데 이제는 적응돼서 이제 잘 사용할 수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빛 반사이에서 버튼이 잘 안 보인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잘 없어가지고 크게 불편한 점은 못 느꼈습니다. 이 버튼 조그 다이얼이라든지 이 버튼식 누르는 버튼식 이 기아 같은 경우에는 괜찮으셨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되게 이 기어봉이 없으니까 어색해서 손 둘 데가 없어서 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1년 정도 타다 보니까 완벽하게 적응을 해서 되게 편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팰리세이드 차량이랑 그렇게 크게 뭐 버튼이
차이가 막 나고 그러진 않아서 굉장히 익숙한 뭔가 그런 느낌도 드네요. 같이. 혹시 앰비언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 없나요? 이게 뭐 낮에보다도 일단 밤에 봤었을 때. 예, 밤에 봐야 되는데 이제 일단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운전할 때 제 시선에서는 크게 보이지 않아서 굳이 뭐 안 봐도 되긴 하는데 그런 거 뭐 아쉬운 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제 눈에 보였으면 하는 조금 약간 그런. 내 눈에도 시인성이 좀 있었으면. 혹시 여기에도 이게 나오나요? 예, 앰비언트가? 맞습니다. 이때 시동 키면은 저녁에는 그래도 잘 보입니다. 이쪽 라인에서는 얘기 들어보니 여기에다가 놔뒀을 때 이 보라색? 나온다고. 살긴 하는 줄 알고. 맞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뭐 마스크를 올려놓고 소독되는 줄 알고 그런다고 그런 일화도 좀 듣긴 했는데. 라이트 색상도 변경이 계속 가능하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보라색만이 아니라. 예. 자, 한번 제가 이번에는 뒷좌석에 한번 타봐도 되겠죠? 예. 뒷좌석이 보기에는 생각보다 좀 좁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했었었는데 막상 타보니까 높이도 꽤 높고, 참고로 제 키는 174에 80kg 정도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충분히 무릎걸이도 그렇고 앉아 있었을 때 그 승차감, 착자감도 그렇고 굉장히 안정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2열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따로 이제 컵홀더가 없네요. 그 가운데 부분 내리시면은 여기 이쪽에서 내리시면. 이게 6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중간에 콘솔 박스 이쪽에 이제 그 음료수를 놔두는 곳이 위치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5인승이다 보니까는 여기 중간에 이렇게 음료를 놔두는 곳이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리니까 완전 편하네요. 확실히. 여기 물이 되게 많은데 물을 약수터를 갔다 오신 건가요? 제가 물에 대한 약간 강박이 있어서. 물이 무조건 있어야 최근에 된다. 캠핑을 다녀오면서 남은 물이어가지고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은 많이 마셔야 좋으니까는. 혹시 차량 용품을 따로 구매하신 건 있으실까요? 차량 용품은 저기 조수석이랑 운전석에 목베개랑 목베개. 여기 뒤에 트렁크 보시면은 이 트렁크 매트. 커버라고 해야 되나? 트렁크 매트를 구매했고 뭐 방향제 정도? 방향제 정도? 네, 그 정도 구매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쓰레기통 리뷰를 한번 했는데 쓰레기통도 있으면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산타페 차량을 좀 알아보니까 타이어 응급처치 키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데 차량에 한번 볼 수 있나요? 일단 이쪽에 이 밑에 여기에 이건가 보네요. 맞습니다. 방법들이라든지 사용해보진 않았습니다.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잘 아껴놨다가 써봐야겠네요. 이것도 그 같이 써먹는 건가 보네요. 같이 패키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차네요, 확실히. 그리고 여기 트렁크 같은 경우에 배터리가 이제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다 보니까는 그 폴리머 배터리가 밑으로 깔려가지고 일반 내연기관과도 뭐 크게 차이가 없는 트렁크? 오히려 또 더 넓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뭐 차이가 혹시 또 있나요? 이게 보면은 여긴 배터리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긴 차량 배터리가 뒤쪽에 이렇게 배터리가 있고 보시면은 이 공간이 좀 많이 있어서 캠핑 다닐 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간이 이렇게 많이 숨어 있었네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큰데요. 일반 차량보다도 한 칸이 더 있는 느낌인데요. 거기 그렇게 숨은 히든 공간이 있었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외부와 내부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좀 좋아하는 부분이라든지 디자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차주분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뭐 키로수라든지 연비라든지 주행하면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차주님과 함께 운행을 하면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운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차량 내부에 들어와서 차주분께서 운행을 해주시고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좀 질문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차량 아마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언제 출고를 받으셨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21년 7월 둘째 주 정도에 출고 받은 걸로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 한 1년 하고도 한 1개월 정도? 맞습니다. 한 13개월 정도? 그럼 지금 키로수는 어떻게? 지금 17,053km 탔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타진 않았네요. 뭐 아무래도 출퇴근 거리도 짧고 캠핑 이외에 뭐 어디 장거리로 많이는 안 다니니까 이 정도 탄 것 같습니다. 완전 새 차네요. 거의 새 차에 가깝다고. 차량 연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연비는 그 평균적으로 한 15에서 16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먹고 연비 운전을 해야지 하면은 이 연비 계기판에 연비라고 써 있는 부분이 뭐 진짜 많게는 28, 막 25, 26 쭉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28까지도. 예, 그래서 막 신기해서 사진 찍기도 하고 막 그런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고속도로랑 또 시내랑 고속도로랑 또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 차이는 좀 어느 정도 나는지, 연비 차이가. 예. 아무래도 그 고속 주행이 뭐 더 좋다고들 하는데, 이 차는 이제 시내 주행할 때 그 저속일 때 그 EV 모드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전기 모드를 사용하면서 해서 고속이나 이제 시내 주행이나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크게 못 느끼신다는 거잖아요. 시내라든지 고속 구간이라든지. 근데 커뮤니티에서 얘기 듣기로는 이게 가솔린, 아무래도 배터리와 이제 가솔린으로 운행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이잖아요. 예. 그 차량일 때 고속으로 달리게 되면은 어느 정도 배터리를 하다가 가솔린으로 이제 운행을 계속 하기 때문에 연비 부분에서는 조금 더 경유보다는 아무래도 배터리도 같이 운행을 하지만 좀 떨어진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건 좀 느껴지시나요, 혹시? 연비가 좀 많이 줄었다. 고속 주행에서 좀 밟게 되면은 연비가 좀 줄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속 주행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배터리와 이제 가솔린, 아까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전환이 되면서 운행하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이게 전환될 때 우리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는. 다른 외제차 같은 경우보다도.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느껴지는, 실제 이렇게 좀 차가 전환이 됐다, 배터리구나, 가솔린이구나, 이런 식으로 좀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나요? 저 몸으로 느껴지는 게 거의 없는 것 같고, 저는 약간 계기판에 EV 모드가 뜨냐 안 뜨냐로 이제 저도 거의 판단한 것 같고, 가끔가다 이제 지하주행에서 EV로 가다가 없어지면서 공회전하는 뭐 하는 이런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거는 뭐 크게 이제 바뀌었구나. 소리라든지 이제 그런 걸 듣고 나서 그렇게 몸소 뭐 느껴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용하네요, 차가. 확실히 되게 조용하긴 한 것 같습니다. 이 전 차량은 혹시 어떤 거를? 이 전에는 이제 스포티지 R, 한 11년식 스포티지 R을 탔었습니다. 디젤로. 디젤로 타셨으면은 지금 이 하이브리드 차량과 비교했었을 때 차이가 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네, 확실히 이제 엔진 소리나 뭐 운행할 때 소리가 진짜 급격하게 줄다 보니까 이전에 그 차를 어떻게 탔는지 약간 의문이 들 정도로 소리가 조용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중형 SUV죠. 산타페가 이제 패밀리카로 대표적인 차량인데, 비슷한 동급의 차량들이 좀 많잖아요. 혹시 이 산타페를 사기 전에 같이 좀 비교해봤던 차량들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비교를 많이 하는 이제 소렌토를 봤습니다. 소렌토를 처음에 솔직히 사고 싶었는데 이 차량 나오는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기다리기가 좀 그래서 바로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이 차량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차량은 혹시 소렌토 말고는 다른 차량 비교를 애초에 이제 스포티지를 타다가 계속해서 그 소렌토 구형을 살까 이제 신차를 살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제 눈에 이제 소렌토만 계속 보였었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산타페 사전 계약 하이브리드 산타페 하이브리드 그 기간이 딱 그랬죠. 하이브리드 사전 계약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냥 고민 안 하고 바로 그냥 이 차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량 소렌토 이제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1, 2열 다 이제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고, 전방 유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외선 차단까지도 되는 이제 그런 차량이라서 소음이라든지 이제 외부 소리가 많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 하이브리드다 보니까는. 그럼 이 정숙성 때문에 혹시 조금 난감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은 없었나요? 시동이 켜 있는지도 모르거나든지, 가끔씩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주행할 때는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뭐 시동이 켜 있는지 안 켜 있는지는 정확하게 구분이 가는데, 이제 골목길이나 이런 좀 좁은 길을 지나갈 때 앞에 사람이 있으면 이 차 소리를 못 들으니까 사람이 전방에서 아예 비킬 생각을 안 하고 어쩔 수 없이 클락션을 울려야 되는 약간 좀 죄송스러운 상황이. 이게 우리가 아니라 상대방이 모를 수가 있겠네요. 밖에서 이제 저도 들어봤는데 이게 시동이 켜진 건지 안 켜진 건지 아예 구분이 안 가니까 조금 클락션 울리기가 좀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쵸. 이게
깜짝깜짝 놀라시니까. 예, 이게 아예 안 들리다 보니까 뭐. 경유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 걱정 없이 그냥 지나가면 저 지나갑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차량이 알려주는데. 이제 지나간다 소리를 내는데 이 차는 안 내니까. 그런 부분이 또. 예.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룸밀러가 예. 제가 알기로는 그 ECM 룸밀러여가지고 뒤에서 오는 뭐 하이빔이라든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알아서 반사율을 좀 조절해주는 그런 룸밀러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도 이제 이 기능이 있는 줄 몰랐다가 들으니까 이제 그런 기능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뭐 뒤 고속주행이나 고속도로 예. 이제 갔을 때 뭐 1차선을 달리면은 빨리 가라고 뒤에서 쏘지 않습니까, 하이빔을? 예. 근데 그런 막 뒤에서 이제 하이빔을 쏘네라고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확실히 작용하고 있나 예. 보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적용이 안 돼 있으니까 예. 고속도로를 운행하는데 이 뒤에서 하이빔을 켜고 오는 차량이 있으면 얼른 도망가던가 아니면 차라리 속도를 줄여서 먼저 가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이 좀 있거든요. 이거 눈 어두운 밤에 이렇게 비추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거슬리는 약간 그런 상황이 좀 있었었는데 그런 게 안 느껴진다면은 잘 작동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 하이브리드 산타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운행하는 데 있어서 장점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으실까요? 일단 뭐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제 어느 정도 옵션이 다 있으시겠지만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거 최고죠. 고속 주행 할 때 너무 이제 발이나 예. 이런 것들이 편하고 이제 핸들도 거의 반자율 주행 느낌이어서 고속 주행할 때 운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끔씩 안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있는 HDA 기능이라는 게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이제 크루즈 모드로 실행해 놓고 뭐 차간거리 설정해 두고 속도 정해 두면 진짜 이 차가 알아서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카메라 앞에서 속도 줄여주고 앞 차량 간격이 가까워지면 알아서 줄여주는 정말 그쵸. 이런 이 세상의 발전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쵸. 요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깜빡이를 켜놓으면은 알아서 차선 변경까지 요번에 나온 팰리세이드가 이제 그렇게까지 되더라고요. 예. 아직 이 차는 그 정도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직 HDA2 버전이라고 2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좀 듣긴 했는데 그런 기능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운전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쵸. 또 이제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고속 주행할 때 이제 전차 같은 경우는 디젤이고 엔진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같이 옆에 탄 사람이랑 이 대화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더 가속을 하게 되면은 대화 소리가 잘 안 들렸는데 아무래도 이 차도 가속을 하면 소리는 좀 나더라도 이제 그 전 차량보다는 훨씬 더 조용하니까 그런 좀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가솔린 이제 제가 그 전에 리뷰했던 캘리그라피 가솔린도 한번 했었었고 팰리세이드 그리고 소렌토 차량 하이브리드 요번에 이제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같이 리뷰를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 차량 경유 차량을 운행을 하면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확실하게 조용하긴 했구나 그 차들이 이런 느낌이 들어서 다음 차량에서는 하이브리드도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많이 뛰어서 무조건 경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런 유류비는 걱정 안 할 정도로 만들어 놓고 한번 하이브리드를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차량 장점은 정말 많은데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을까요? 차가 여기 위에 버튼 보시면 이 야간에 이제 좀 어두운 곳에 갔을 때 이제 불을 켜야 되는데 이 버튼이 이 버튼인지 저 버튼이 저 버튼인지 정확하게 좀 구분 갈 수 있게 좀 조명을 넣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걸 또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버튼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였나 계속 헷갈리는 켜야 되는 상황에서 저도 그걸 공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익숙해지면은 뭐 금방 적응하겠지만 불이 들어오면 그 전에 더 좀 나왔으면은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계기판에 EV 모드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 뜨면 EV 저 모양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연비를 아끼고 싶은 마음에서 이 표시가 없어지지 않게 운전을 하려는 약간 계속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많이 욕심 아닌 욕심이 생기면서 없어지면 좀 아쉽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유지하는 데는 좀 어렵나요? 아니면은 그냥 보통 보면은 그냥 저는 이거 뜨면은 만약 예를 들어 70km 달리고 있을 때 떴다 치면은 그냥 거의 그 속도로 주행하다 보면은 계속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EV 모드가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꺼졌네요.
내려오니까는 이제 EV 모드가 다시 켜지고 들어왔다 꺼졌다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로 이제 운영을 한다는 그런 점에서 이 반응 속도 있잖아요. 이게 엑셀을 밟았었을 때 바로 나가는 이 반응 속도에 대해서 되게 좋다고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또 좀 그전 차량과의 차이가 있었나요? 예. 제가 이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믿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뭐 하이브리드 차량은 좀 힘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예. 들었어서 이제 언덕에서 언덕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차량을 주행할 때 뒤로 살짝 밀리는 느낌을 초반에는 많이 받았었습니다. 예. 뭐 클러치 밟고 있다가 살짝 뒤로 밀리듯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적응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이제 무난하게 그런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인 게 없어진 것 같아가지고 적응이 되고 또 이미 크게 그렇게 단점으로 생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 모드는 어떤 모드로 혹시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여기 3가지 모드가 있는데 그냥 아무래도 그냥 연비를 생각해서 산 차이기도 하고 보통은 에코 모드로 다니다가 가끔씩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운전하기. 스포츠도 운행을 하시나요? 운행하는데 확실히 연비가 진짜 많이 달긴 달더라고요. 근데 차량이 뭔가 그냥 제가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핸들도 무거워지는 것 같고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서 RPM도 그냥 쫙쫙쫙 올라가지고 차가 잘 나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 나온 지 이제 1년 가까이가 지난 한 1년 정도 조금 더 지난 이제 차량인데 하이브리드 지금 구매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이제 좀 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네, 뭐 이 차가 아무래도 소렌토 하이브리드랑 많이 비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소렌토를 사고 싶었고 근데 막상 이 차를 사고 타보니까 굳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산타페도 소렌토에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전에부터 패밀리카로 완전 넘버 원이었던 산타페는 그냥 제값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래 걸려서 소렌토 받을 바에는 비슷한 가격에 이 산타페를 선택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차량을 구매했었을 때 중요한 반응들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게 제가 와이프랑 크게 상의 없이 급하게 결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한 건 소렌토를 사겠다라고 계속해서 말했고 그 소렌토 사진만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이제 사전 계약할 때 이 차량이 나와서 차량 정보가 많이 없었어서 사진 정도만 보여줬고 여자친구는 크게 차를 뭐 제가 알아서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샀는데 막상 처음 보고 나서 생각보다 더 괜찮다. 되게 뭔가 웅장해 보이고 되게 차가 좋아 보인다라는 말을 해서 더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내장, 외장 그리고 또 운행하면서 이제 장점과 그리고 또 살짝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산타페 하이브리드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뭐 제 생각에는 이게 물론 좋은 외제차나 뭐 슈퍼카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사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한테 있어서 이 차는 뭐 정말 무난하지만 가족과 함께 캠핑을 많이 다니는 사람으로서 공간도 넓고 정말 패밀리카로서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현재 자녀는 없지만 앞으로 자녀가 생기더라도 이 차량을 계속해서 조금 오래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차량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든지 지금 또 1년 동안 실제 운행을 해주신 차주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잘 만들어 가지고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